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게자이 비즈니스 시루 24번째 강의로 자동차와 부품 산업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산업을 별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이나 기술의 발전을 그들에 흡수해서 발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앞으로 어떤 생태계로 이루어졌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우선 티어 1의 1차 부품 메이커가 있고 그 밑에 또 OEM,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러죠. 자기네 브랜드 실지 않고 기본적으로 차를 부품 만드는 회사들, 기존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있어서 자동차가 역시 완성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처음부터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많은 지식과 정보가 시작이 되어서 차량이 계속 개발되는 것입니다. 또 왼쪽에는 소프트웨어 IT 메이커들이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의 IBM, 시스코 시스템 그룹 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밑에 최근에는 이 지도 메이커들이 들어 있어서 노키아라, 텀텀, 샌리소 같은 회사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벤처 기업들, 뭐 우리 우버 택시지 않습니까? 이런 벤처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텔레콤, 모든 것이 통신에 의해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과거에는 없었던 많은 다양한 산업들이 들러붙어서 새로운 하나의 산업군 가치 사슬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세션에서 이런 얘기들이 부분적으로 다 다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자동차 산업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플레이어, 여기서는 세계 전체 시장에서 메인 플레이어인데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압도적으로 아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폭스바겐, GM, 르노, 닛산. 사실 닛산은 원래 르노와 합쳐져서 덩어리가 커졌지만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일본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위상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역시 5위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포드, 그 다음에 피아트, 그 다음에 일본의 혼다, 그리고 푸지오가 있고 일본의 스즈키, 그 다음에 독일 세력들이 판매 대수에 있어서는 뭐 다이블러, BMW가 상당히 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토요타 자동차 아주 중요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전잘 말하면 삼성전자를 말해야 하듯이 일본 시장에서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토요타 자동차는 항상 넘버원으로 지금 꼽히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뭐 단연 톱이고 300만 생산 체제를 지금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 계열도 굉장히 다양해서 브랜드별로 5가지 계열이 나눠서, 예를 들면 프리우스는 프리우스고 뭐 이렇게 판매 계열도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기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혼다, 현재 국내 2위고 경차에서는 3위, 그리고 혼다에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혼다도 원래 혼다 기원이라는 기술연구소라는 조그만 그 벤처 기업에서 처음에는 자전거에다가 모타단 그 옛날식 그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중간 형태로 한 것을 시작한, 그야말로 이것도 벤처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한 케이스죠. 스즈키는 역시 큰 자동차는 아니라 아주 소형 자동차, 대개 일본생에서 주부들이 쇼핑용으로 동네에서 다니는 조그만 상자 같은 차량은 상당히 스즈키가 제일 많을 정도로 한데, 이 경자동차에서는 2강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이하츠는 아마 한국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래 이 다이하츠가 이름이 무슨 손해가 나는 그런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하츠란 말을 안 쓰다가 다시 쓰고 있는데, 토요타 계열의 차고, 역시 여기서는 조금 브랜드가 1, 2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후진국, 신흥국에서 앞으로 굉장히 다이하츠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닛산 자동차, 사실은 원래 닛산은 과거에 토요타보다 앞선 더 일찍 태어난 회사고, 과거에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할 때 일본 병사들이나 혹은 일본 무기나 이런 것을 나르던 많은 군수 차량들이
뭐 닛산 일본이 만들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인데 2위 자리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국내 3위로 밀렸고 최근에는 그 외국인이 CEO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완전히 르노와 병합되는 그런 차이고 그래서 많이 세력이 쇠퇴한 건 사실입니다. 경자동차도 만들어 4위고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에 굉장히 주력해서 말하자면 세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생태계와 관련해서 꼭 한번 봐주십사하고 한 그런 차례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자동차라는 것은 새로운 네 개의 트렌드, MADE라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 Made Mobility, 말하자면 새로운 이동수단이다. 뭐 많은 형태의 자동차가 태어나고 또 이동하는 형태도 쓰임새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점점 핸드프리라는 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사람이 손을 안 대고도 자동화는 autonomous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electrified 그 석유와 같은 휘발유 같은 연료를 안 쓰고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와는 전동화하는 것. 그다음에 모든 컨트롤이나 기기판 같은 것이 완전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디지털라이트. 이 MADE라는 네 개의 커다란 혁신 방향이 지금 구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뭐 닛산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그 덩치를 불리기 위해서 경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합병 연대가 있는데 이것이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우선 맨 위에 있는 토요타 자동차라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스즈키, 마츠다, 스바루, 다이하츠. 아마 여러분 그 일본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이 스즈키나 마츠다나 스바루나 다이하츠 다 토요타 경쟁하던 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지금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마츠다, MAZDA라는 차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바루도 있고요. 근데 지금 토요타랑 말하자면 협력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BMW가 지금 토요타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닛산은 아까 나왔듯이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르노, 프랑스의 르노와 협력하고 있고 또 르노는 또 동시에 독일의 다이물러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닛산은 또 일본 국내에서 미쓰비시 자동차 그리고 포드와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회사와 또 볼보가 협력하고 맨 아래 혼다는 GM이랑 또 협력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야말로 뭐 합종 연횡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안에는 과거에는 완전히 경쟁 상대였던 그런 회사들하고 자본을 서로 주고받거나 기술을 제휴하는 거 보게 되면 도요타 자동차가 다이하츠에 출자를 했고 또 히노 자동차, 이스즈 자동차 다 과거에는 경쟁 상대였습니다. 특히 이스즈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이스즈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나와 있고 또 스바루, 스즈키가 역시 토요타와 이렇게 자본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스바루하고는 또 스포츠카 공동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토요타가 마츠다하고도 뭐 기술 제휴를 하고 마츠다는 닛산하고 또 미니밴에서 서로 기술 공급을 하고 있고 닛산은 미쓰비시 자동차 또 우리가 잘 아는 혼다 기어는 이제 혼다 회사입니다만은 이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독립 분리된 그런 경쟁 업체들이 이제는 이렇게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자본을 주고받고 공동 개발하는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건 또 세계적인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업종이 다른 회사들하고 연계하는 거. 이것도 또한 중요한 양상인데요. 토요타가 왼쪽에 보면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계해서 IT 기술을 도입시키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미국의 우버, 그다음에 게터 아라운더 같은 그런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국내 외국의 회사들하고 이업장의 회사들하고 교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의 혼다는 미국의 구글이나 소프트뱅크, 국내의 소프트뱅크죠. 관해서 그 자동운전이나 AI에 관해서 기술 제휴를 하고 있고, 닛산은 지난번에 본 디나라는 그룹이죠. 저기 원래는 IT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협력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항공 우주국 나사와 연결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닛산은 이미 미쯔비시 자동차, 미쯔비시에 관해서는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미쯔비시 그룹에서 모든 업종이 다 거의 인류인데 이 자동차만은 참 인류에 올라가지 못하고, 미쯔비시 자동차가 지금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닛산 아래에서 협력하는 그런 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자동차는 최근에 한국도 자동차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큰 차를 타는 게 자랑이었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조그만 네모 상자 같은 차량들 많이 타고 있고, 앞으로 그 추세는 점점 증가해서 역시 앞으로 한국도 이 경자동차 업계가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다이하츠, 그다음에 후지중공업의 후지츠도 자동차를 만듭니다. 거기하고 지금 경자동차 협조를 하고 있고, 마츠다는 스즈키, 그 또 닛산은 마츠다나 스즈키와 협력할 뿐만 아니라 미쯔비시 자동차하고 협력하고 있고, 또 그 위에는 혼다가 미쯔비시랑 협력하는, 그래서 이 경자동차 업계에서 서로 많은 형태의 기술 교류나 시장 공동 개발 같은 그런 식의 지금 협조가 상관이 업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카의 자동차에 쓰이는 많은 용품들은 뭐 간단히 그냥 구성비만 보면은 오른쪽 위에서 역시 제일 매상거에 있어서 큰 것이 타이어, 그 다음에 카 내비게이션, 또 왼쪽에 큰 항목이 쿨링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그 정비 같은 공업, 그 다음에 전장, 많은 뭐 내비게이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련 부문들이 말하자면 여기 안에서 큰 자동차 업계 안에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업계 동향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자동차 판매 대수는 역시 도요타가 세계 최고라는 그 수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이 다시 소비세를 올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소비세 올리기 전에 차를 사야겠다는 그런 지금 수요가 하나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예측이 있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 시장, 아시겠지만 인도는 그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그런 나라에서 우수한 사람들 많고 인구 큰데, 다른 그 경제 덩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동차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나라죠. 최근에 한국하고도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 13억의 인도에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남은 큰 블루 오션과 같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막 시장은 뭐 더 이상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제 천장을 부딪혔다. 더 이상 국내 시장은 확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과제고, 그다음에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 닉케라는 것은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의 유의성을, 기술 유의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급급하다. 뭐 한국이나 그다음에 미국, 최근에 미국 차들도 굉장히 소형화해서, 과거에 제가 그 여담입니다만은 저 미국에 유학할 때 미국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수요일 날 맞는 자동차를 반드시 뽑아내야 한다. 그 얘기는 월화는 사람들이 주말에 쉬어서 그 근로자들이 아직도 기강이 해외에 있고 목금은 주말을 기다리기 때문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맞는 자동차가 제일 좋다. 그 얘기는 미국 자동차는 과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타면은 참 푹신하고 좋은데 굉장히 작은 트러블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 자동차는 그야말로 몇 년이 가도 고장 하나 안 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그 우위성이 이제 뭐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못지 않습니다. 그런 우위성이 지금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위기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갈 것은 역시 일본이 먼저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카. 그래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의외로 일본 사람 외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하이브리드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시 덩치가 크고 쉽게 옛날 말로 가스 거슬러 연료를 많이 떼더라도 굉장히 파워가 있고 크고 아름다운 차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소형의 가벼운 이 하이브리드카가 의외로 세계상에서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봤듯이 국내 시장은 당연히 감소. 그 이유는 차례차례 보면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옛날엔 사실은 뭐 20대 후반이 지나서 자기가 스스로 돈 벌게 되면 차 하나 가지는 게 꿈이었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젊은 사람들이 점점 차를 가지지 않는다. 구르마 바나레라고 하는. 그다음에 역시 최근에 카쉐어가 발달해서 제가 살던 곳에도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미리 예약하면은 공동 이용으로 이용한 차가 많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싸고 보험료 낼 필요도 없고 이런 카쉐어가 점점 보급되고 있다. 그다음에 점점 대체 교통수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차 굉장히 쾌락 안전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버스 잘 최근에 보면 버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자동차나 지하철 안 타더라도 버스로도 아주 뭐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비행기도 앞으로 싸지기 때문에 사실 동경에서 저 kyushu까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비행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일본은 특히 고속도로 톨 요금이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비행기 제 얼핏 생각으로는 만약에 동경에서 저기 후쿠오카를 갔다 온다면은 자동차를 갔다 오는 게 2배 이상 돈이 들 겁니다. 이것이 자동차 업계에는 큰 과제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집중해서 이제는 일본도 동경도 굉장히 차량 그 정체가 심해서 아주 운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방에서는 지방에 가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그만 차들 타고 다니거든요. 그 저기 들판에 나갈 때 차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야말로 조그만 완복스라고 하는 사각형의 조그만 차들인데 이분들도 너무 나이가 많고 또 과소하기 때문에 역시 지방에서도 차가 안 팔린다. 최근에는 80 넘은 그런 어르신들이 일으키는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어쩌면은 앞으로 고령자들이 운전면허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자동차 업계에는 좋은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업계는 경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 뭐 일본이 반드시 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앞서가는 건 절대 아니죠. 그다음에 품질에 절대적인 어떤 그 우위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 그다음에 차별화가 안 되는 제품. 일본 차들이 확실히 효율성은 좋고 안전한데 타면 안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디자인이 이런 등등을 해놔서 종합적인 차별화. 사실 차라는 것은 이동한다는 반드시 최소한의 필요 이외에도 어떤 쾌락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멋이나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싸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 제품이 반드시 이긴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자동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역시 자동차 부품은 뭐 자동차는 커다란 이게 역시 상하 지난번에 봤듯이 가와감이 가와시모로 일본식 표현입니다만은 개천의 위아래로 쫙 이렇게 그 같이 사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맨 위에서 일단 설비 메이커가 그다음에 이제 2차 부품 하청업체에 주고 2차 부품 하청업체는 1차 부품 하청에 납품하고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납고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옆으로는 자동차 론하는 자동차 금융회사가 있고 또 운반하는 물류회사, 그다음에 판매회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중고차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고장차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자동차 하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업체가 들러붙는 가치 사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일본의 특징은 막 우리도 지금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커다란 완성차 메이커 계열별로 부품업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옆으로 이거 세치기 못합니다. 말하자면 토요타 자동차에 충성바치는 부품 회사들이 닛산으로 납품 못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수직적인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의 납품업체 유명한 회사를 보면 덴소 유명한 회사입니다. 전장 이건 전자 이 부품 여러 가지 장식 만드는 장식보다도 이제 장식품이죠. 덴소 일본 덴소입니다. 원래는 일본 전장 그다음에 아이신 세기 토요타 지도 쇼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토요타라는 자동차 회사는 지금도 가면은 그 아이치갱 나고야가 제일 큰 도시죠.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옆에 있는 토요타라는 조그만 동네 이름입니다. 아이치 현에 있는 토요타 옛날에 여기가 이 직물 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직물 짜는 회사가 우연히 이 발동기를 만들게 되면서 자동차 회사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남아서 지금도 이 시기란 것은 뭐 이런 그 모지기 같은 헝겊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리모노. 그래서 효끼라는 것이 그 옛날에 그 면직물하는 직물 기계. 그다음에 제이테크터. 그다음에 토요타 이것도 역시 방직이죠. 그래서 과거에 토요타의 큰 방직 회사 계열의 회사들이 이제는 완전히 자동차 부품 회사로 바뀌어서 뭐 1년 매상고가 덴소 같은 경우는 4조니까 50조 우리 돈으로 40조가 넘는 굉장히 뭐 커다란 회사고 그다음에 닛산 계열에는 칼스닉 카이센 이건 뭐 외국계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외국식 이름 가진 회사들이 이제 부품업계로 등장한 거죠. 그다음에 자토코, 유니프레스, 그다음에 아이치 역시 아이치 쪽이 자동차에는 본 고장입니다. 그야말로 일본의 디트로이트라고 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기누가와 고무, 이제 고무 관련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닛산보다 랭크가 위에 있는 혼다 계열, TS테크, 케이힌, 쇼와 하지오, 8000대는 하지오라는 발음이죠. 하지오 고기어가 있고. 근데 역시 이 계열사의 매상고 보더라도 토요타 계열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계가 있습니다. 야사키 소기업, 니폰 세이코, 그다음에 히다치 오토모티브 시스템. 이건 히다치 계열의 회사고 NTN, NOK, 타카다는 지난번에 이 자동 안전의자 그가 문제가 돼서 지금도 아마 큰 소송에 휘말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부품업계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1위 덴소는 굉장히 많은 제품을 취급하는 뭐 압도적인 국내 1위로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토요타 계열의 IC는 자동 변속기에서는 세계적인 톱 쉐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역시 또 토요타 계열의 토요타 자동 직기가 카 에어컨이나 프레서 같은 그런 카 에어컨 프레서용 세계에서 41%큰 쉐어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 금액은 국내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에 도달됐고 해외에서도 지금 증가액은 굉장히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의 재편이 아주 급무다. 굉장히 서둘러야 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모듈 생산 방식으로 나누어서 모듈별로 생산하는 그런 생산 방식 자체를 나누고자 한다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저희가 옛날에 일본 경제를 배울 때는 항상 토요타의 간반 방식이라는 말을 늘 썼습니다. 그는 영어로는 just in time 시스템인데, 토요타 그 조립 공장에 가게 되면은 공장 사방으로 쫙 그 창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필요한 그 부품들이 미리미리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just in time 딱 필요할 때 오도록 갖다 딜리버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걸 과거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간판에다가 다 써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개 이렇게 쓰면은 그대로 갖다 놓는 그 방식이 한때는 미국 경영학계에서 커다란 화두가 돼서 뭐 수십 건의 책이 나올 정도로 그 말하자면 토요타 경영 방식, 즉 간반 방식 혹은 영어로 just in time. 근데 그런 방식이 이제는 모듈 방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는가. 사실 이건 아마 경영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직도 일본 자동차는 북미 시장, 유럽 시장이 견인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미국 출장 가게 되면 주차장에 제일 많은 건 역시 일본 차. 그 다음에 미국 차, 그 다음에 한국 차.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차가. 그 다음에 유럽 차.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트럼프 정권이 뭐 기회만 있으면 일본을 이렇게 무역에서 공격하는 이유가 우선 주차장에서 눈에 띄는 게 일본 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도 많지 않겠는가.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동남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자동차 메이커 밑에 그 산하 계열 회사들이 너무 도요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도요타에게는 좋은 거겠지만 일본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또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동 운전 분야, 이 핸즈프리, 더 나아가서는 인공지능 활용한 자동차를 누가 먼저 스마트하게 만들어내냐가 새로운 경쟁의 그야말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앞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는 과제며 경영이겠는가. 우선 지금껏 해왔던 부품 메이커에서부터 판매까지 아까 말한 그 강에서 상류 하류가 완전히 일관하게 똑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는 점점 어려워진다. 말하자면 어느 부분은 우수한데 점점 질이 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국내에는 지금 굉장히 리스토라는 것은 일본식 영어죠. 리스트럭처링. 지금 구조 조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우리가 본 이미 합병연대 아니겠습니까? 합병연대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하청기업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술력에 있어서 역시 한국, 중국, 그리고 대만까지도 대두하는 것이 이건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모든 산업은 그 뒤에 한국, 중국, 대만 순으로 항상 쫓아와서 캐치업, 따라잡는 것이 많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뭐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시장 개척을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 뭐 동남아가 됐던 아프리카 됐던 그 압력이 과거와 달리 과거는 뭐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도 차가 팔렸는데 앞으로는 진짜 눈을 아주 밝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인도 시장에 크게 기대하는 것 같고 중국 시장은 사실은 이미 중국 차량 메이커들이 뭐 굉장히 좋은 차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국 차나 중국 차가 일본 차가 중국에서 이렇게 급속하게 늘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죠. 그다음에 이건 최근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그 회계 부정이나 감사가 과거에는 사실은 차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은 공신이기 때문에 회계 검사를 이렇게 까다롭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일본의 대기업들이 뭐 지난번에 봤던 뭐 도시바라거나 그런 회사들이 이 감사 체제에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이 완전 전산화한 감사 체제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기술, 안전 기술 앞으로는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사고가 나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는 단순히 주목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성패의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본 일본의 자동차 업계, 부품 업계를 또 한번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새로운 메가 트렌드가 대세다 하는 것이죠. 우선은 자동차하고 과거와 달리 자동차는 그냥 기계에 쓰는데 이제는 그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그런 컴퓨터화한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이 트렌드는 제일 중요한 트렌드다. 그다음에 이 연료 체계가 바뀌면서 앞으로 자동차의 구동 체계가 바뀐다는 이 키워드가 두 번째 큰 메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장 조직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이미 봤듯이 국내외가 뭐 자본 제휴, 기술 제휴, 통화 합병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이전 간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현상은 자동차가 우선 메이커나 이런 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으로 따로 뭐 경자동차, 그다음에 럭셔리 자동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차량의 종류별로 시장이 변화하는
구분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을 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에는 자산이었고 앞으로는 이게 방해 요인이 되겠지만은 대형 완성차 메이커 밑에 수백 개의 하청 부품 공급업체들이 계열화가 되는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기술 그것이 뭐 인공지능이 됐건 그다음에 안전 기술이 됐건 말하자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차에 반영시키는 속도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이미 대두됐더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